오늘 TV 스트레이트입니다. 역시 캐나다 소식 먼저 전해드리죠. 이민자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연방정부가 올해 이민 목표 달성을 확신하면서 이민 희망자들의 기대가 뭉게뭉게 커지고 있습니다. 마코 멘도치노 연방이민장관은 볼룸버그 경제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 목표치가 40만 1000명이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처리 속도보다 40%나 지금 앞서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멘도치노 장관은 또 올 1월에만 26,600명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밝혀주면서 지난 13일에는 급행이민을 통해서 모두 27,322명이 역시 새로 선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전 기록보다 약 5배 높은 수치라고 멘도치노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민자의 증가는 말할 것도 없이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리고 유학생이라든지 방문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곧 숙박업계 그리고 여행업계, 나아가서는 부동산 시장, 부수적으로 요식업계 등 산업 전반계 활성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워킹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보다 넓게 확보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민 희망자들은 조속히 급행 이민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현행 사태와 상관없이 캐나다는 이민 수민 국가입니다. 이민으로서 국가의 기간 산업이 지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가 구현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국가 정책이 아마 1순위에 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민자들의 캐나다행 이민이 조금 줄어들었었던 기간이 좀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역시 캐나다가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것이 지구촌 각국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향한 이민 발길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민을 크게 확대하겠다. 40만 명 넘게 받아들이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연방이민장관의 말을 굳게 믿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론토 전역에 설치된 자동 속도 측정 카메라 단속 건수를 봤더니 지난 12월 한 달에만 무려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이런 개탄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 토니 토론토 시장은 지난 11월에 카메라의 위치를 여기저기 뒤섞여 변경하고 단속을 벌였던 결과 12월 한 달간 22,18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12월이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정말 너무한 수치라는 거죠. 토니 시장은 믿을 수 없는 수치라면서 지난해 7월부터 카메라 단속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적발 건수가 높았던 8월과 비슷한 수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7, 8월 그리고 12월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동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음주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속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조심해야죠. 속도 위반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이토비코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인근의 스탠리 에베뉴,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전체 단속 건수의 13%에 달하는 2,882명이 이 지역에서 단속에 과속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운전자 한 명이 12월 한 달간 15번이나 과속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과속운전, 이게 어찌 보면 습관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스카보로 베이밀스 블루바드 북쪽하고 버치마운트 로드 중간 교차점, 거기서 1,836건의 티켓이 발부가 됐다고 하네요. 가장 높았던 벌금액은 $718였다고 합니다. 50km 구간에서 99km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는 얘기죠. 속도를 위반한 차량이 카메라에 찍혀서 적발이 되면 벌금 티켓이 자동적으로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자신이 과속을 하고도 과속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 후에 갑자기 집으로 우편으로 당신 과속했습니다. 네, 이건 티켓입니다. 벌금을 내십시오. 황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카메라는 거짓말 안 합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허용 기준보다 시속 1km에서 19km를 더 빠르게 달리면 위반한 킬로미터당 $5씩 벌금됩니다. 29에서 29km까지 위반이 되면은 킬로미터당 $7.5씩 벌금을 받습니다. 규정보다 30km에서 49km까지 빠르게 달리면 킬로미터당 $12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때 그때는 뭐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발부가 됩니다. 뭐 킬로미터당 얼마씩 지어진다는 벌금이 문제겠습니까? 과속은 위험을 불러오는 초청장이죠. 결국 과속 운전자들은 자신이 차를 운전해서 차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망 파티의 초청장을 발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혼자만 또 일을 당하면 그 뭐 과속에 대한 대가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다른 참 착한 운전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운전을 참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커뮤니티로 분류가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운전 수칙 잘 지키는 그런 커뮤니티,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 아시죠? 세렝게티 BBC에서 얼마 전에 이 세렝게티 초원을 5부작으로 세렝게티 초원의 그 야생동물의 생활을 5부작인가 다큐멘터리로 참 감명 깊게 봤던 게 3년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 지금도 수백만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자연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사자와 얼룩말에 쫓고 쫓기는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술래잡기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 목숨 걸고 하는 이런 쫓고 쫓기는 대결이 매일 벌어진다는 거죠. 이들의 대결은 대부분 100m에서 200m쯤에서 그리고 1 내지 2m 정도의 거리로 좁혀져서 여기서 승부가 결정납니다. 사자 입장에서 보면 승리가 코앞에 있고 얼룩말 쪽에서 보면 죽음이 바로 뒷발굽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아니, 무엇이 승부를 이들의 운명을 가름할까요? 사자들은 아시다시피 보통 얼룩말 몰래 가까이 짝당에 붙어서 가다가 포복해서 가다가 전광석화처럼 뛰어들어가서 그런 기습을 즐기는 패턴이죠. 고양이과 동물들이 늘 그렇듯이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오래 뛸 수가 없습니다. 300m 이상 전력 질주를 시키면 할 수가 없지만 시킨다면 뇌혈관이 터질 수 있는 게 이 고양이과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친구들은 200m 이내에서 모든 걸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해도 다음 기회를 볼 수 있지 200m를 넘어서도 저걸 내가 잡아먹겠다고 계속 뛰다간 뇌혈관이 터져서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건 뭐 열받아 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다 보니 약속한 듯이 100m나 200m 사이에서 초접전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숨 막히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얼룩말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숨이 가쁘고 사자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지경이죠. 이 숨 막히는 균형은 어느 순간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데 대개 아주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작용됩니다. 누가 한 번만 조금 더 힘을 내고 누가 조금 더 뛰느냐, 누가 더 한 발짝 더 빨리 뛰느냐, 그게 판가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얼룩말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뛰면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고 사자가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한 발짝만 더 뛰면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승부는 많은 경우에 1, 2m 정도가 아니라 아슬아슬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10cm 내지는 20cm 사이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함과 승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아슬아슬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면 사자는 실패한 게 됩니다. 거의 이길 뻔한 노력이 가상했다고 해서 사자에게 아차상 같은 게 주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실패가 10번쯤 거듭되면 이 사자는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룩말 역시 불과 10cm 차이로 아쉽게 붙잡혔다고 해서 관용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아이, 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코 10cm 때문에 잡혔네. 에이, 그래, 그럼 살려줄게. 사자가 이러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갈갈이 뜯겨져서 굶주린 사자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일 외에는 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사소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사소한 것이 결정타가 된다. 생과 사를 결정한다. 그 말이 차라리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요즘 세상,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내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컵 하나 집어던졌던 게 대기업의 운명을 뒤흔들고 예전에 했던 잘못 하나가 일파만파로 번져서 인생 행로를 확 바꿔버립니다. 요즘 학폭들 때문에 참 난리난 사람들 많죠.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예측치도 못한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확 돌려놓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힘든 것도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어디론가 자기 혼자 흘러가 버리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잡아틀어 끌어오려고 하니 늘 머리가 아프고 속이 끓고 시도 때도 없이 한숨도 나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참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분기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소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힘들 때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이렇게 내딛는 것이 많은 것을 바꿔주고 때로는 삶 자체를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우리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길 만큼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이 이것저것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어쨌든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보자. 허영란이 불렀었죠? 날개.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 고뇌에 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늙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날아라 일어나 뛰어라 늙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자신의 꿈과 희망, 날개 절대 접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운 이 순간은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기운들 내십시오. 화이팅!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